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여가와 휴식이 참 중요한 시대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35만인 강원도 최대 도시 원주. 과연 원주의 문화예술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명구 상지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곽정호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이 문화와 예술이 왜 중요한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대한민국은 1인당 GNP가 작년에 이미 32,000불을 넘어섰고 총 GDP 수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12위가 되는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추진하던 대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 부양으로 인해서 소득 격차는 더 증가했고 국민의 체감은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질 체감 지수일 텐데요. 초라한 소득 3만 달러, 경제 활력 떨어져 체감 경기 썰렁이라는 기사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의 보편적인 정의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그다음에 지자체가 나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에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국민의 소속감과 행복감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주 시민이라면 이 원주 내고장의 원주에서 문화와 그 예술 콘텐츠를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원도의 이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면 춘천이나 강릉이 좀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외에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그 단종의 고장 영월이라던가 서민의 삶과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정선 이런 것들도 떠오르는데 원주는 인구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좀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콘텐츠가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문화예술 도시 원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10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원주시가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지금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가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프랑스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올 연말 최종 지정된다면 두 사업 다 굉장한 브랜드 효과를 시민들께서 올 연말 최종 지정된다면 두 사업 모두 굉장히 브랜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문화도시 원주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다음은 원주의 문화예술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이란 분야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 원주시가 전국의 시단위에선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원주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름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도시 원주라는 새로운 좀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원주시의 이 문화예술 좀 어떤 수준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예전에는 1강 2원이라고 해서 강원도의 명칭이 생긴 것도 강릉과 원주시. 원주시가 강원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헤리터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발전된 도시였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에 맞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0대 도시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시민들이 체감하는 원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좀 꼼꼼히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이게 원주에 뭐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콘텐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좀 뭐 과거에 강원도의 중심이 원주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원 가명이라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주 한지도 있고요. 또 뭐 역사와 전통의 시장, 협동조합 태동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이 원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은 편인데요. 그러면 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좀 문제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잘 발달된 교통망이라든지 또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이 인접해 있음에 따라서 그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 수준이라든지 또 비교 기준이 또 높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인접 도시들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원주의 문화예술은 좀 왜 정체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단지 역사적인 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장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꾸준한 의지로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만 가능한 문화 콘텐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홍보에 보면 관광 자원으로 문화에 관련된 것은 뮤지엄산, 그 다음에 원주 가명, 밖에는 뭐 특이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이 좀 부족하고 주변의 지역민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좀 대규모 문화예술 이벤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스토리 빌딩을 통하여서 원주시의 자산이 되고 관광의 먹거리로 되는 훌륭한 콘텐츠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좀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라는 원주 대표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주의 지역성을 제대로 담은 축제인가라는 좀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원주 댄싱 카니발은 나름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한번 생각을 뒤집어서 보면 과연 댄싱 카니발이 원주가 아니라 강릉이나 춘천에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댄싱 카니발이 원주시의 얼과 문화와 지역적 정서, 그 다음에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축제로서 성공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즌2의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로 하는 추진 체계가 재구성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에서는 또 문화예술에 대한 이 시민들의 결핍을 좀 해소하고자 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예정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또 그 기획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향유라든지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민 과정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문화 인력 양성 사업, 또 야외 공연장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또 여성영화제 사업, 또 문화예술 정책 패널 운영, 문화예술을 통한 원더짐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 그리고 원주 어울광장 조성 사업, 그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화적 소외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노후된 기반 시설들을 재생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좀 추진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원주시의 좀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좀 도내 최대 도시인 원주가 상대적으로 이 문화예술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교수님이 좀 앞서 설명도 해주시긴 했지만 좀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2003년에 62.3%에 불과했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지난해 2018년엔 81.5%까지 향상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로 발표를 했는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1.5%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연 관람, 대중문화의 공연 관람, 즉 영화, 그 다음에 음악 공연, 뭐 그런 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국민들에게 오롯이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원주에서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 보고서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제목이 원주시 문화소외 고령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400명 가량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연령별로 65세 이하, 65세에서 74세,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각각 다른 것을 원하고 있고 각각 다른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분석이 되었고, 그것도 남성, 여성, 그 다음에 기초수급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주시에서는 그 전체적인 타겟이 아니라 특정 타겟을 목표로 한 아주 세분화한 전략이 좀 문화예술 복지 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원주 시민이 잘 살고 소속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도시가 하드웨어적으로 번창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문화예술의 복지를 혜택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행복감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들고요. 네. 그거는 지자체장님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문화예술 과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원주 시민의 행복감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원주는 강원도에서 또 대학교가 정말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은 도시인데, 이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주에서는 뭐 문화예술 즐길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 뭐 수도권으로 가서 뭐 문화예술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과들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추가적으로 원주의 문화예술과에서 좀 소심하게 살펴보면서 원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타겟 마켓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시에 계시는 고령층 가운데 문화예술 복지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 소비 성향을 맞춰서 그거를 원주시가 같이 개발하고 주변의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역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서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원주시에 그 정도의 그 부응하는 콘텐츠, 이벤트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단순히 원주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타겟 마켓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 그것을 충분히 실현하겠다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원주가 강원도 최대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문화란 오랜 시간을 통해 삶에 자리 잡은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라든지 또는 최소 도시 같은 그런 척도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개성 있는 도시라든지 또 시민 서로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영감을 나누는 도시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다음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그 다음에 포용사회에 대한 천명 등은 잘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부분에 있는 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도 같이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추진이 저는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당하고 잘 추진되었으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에서도 돈 있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예술에 대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모든 것을 추진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셔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합의점을 평화적으로 도출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주시의 발전된 문화복지 예술 정책의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도 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원주라는 그런 이 문화, 이 도시의 이 특성을 좀 살리는 지역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원주시의 최근의 정책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면 청년들을 위한 미로시장의 그 취창업 기회를 부여해서 그것이 관광단지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중앙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어서 이 전통시장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든지 둘레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장 경제가 더 돌아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행복감의 원천은 문화예술적인 복지의 혜택으로 내 삶이 윤택하다는 것을 체감할 때 그 만족감, 행복감이 나온다는 것을 원주시의 지자체장님, 그 다음에 문화예술가에서도 좀 잘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타겟 마켓형 서비스 문화복지 정책을 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원주시가 자랑하고 있는 문화예술이 많은데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뛰어넘어서 스토리 빌딩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원주시에 오는 사람에게 관광 자원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주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문화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원주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의 변화와 노력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주가 지역만의 특색을 반영한 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선진국에서는 문화를 도시 발전의 주요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원주 시민 모두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그 주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모두가 그 주변의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원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도서관이라든지 마을 문화센터가 지속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랜드마크적인 문화예술 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을 좀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이벤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것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이벤트 큐레이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나믹한 원주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원주의 색이 컬러풀하지 못한 것 같고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지역 주민의 좀 합의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와 이벤트들이 이어져서 그 결과값으로 다이나믹하고 컬러풀한 원주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이번 이런 논의들을 계기로 해서 원주에 좀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고 예술 콘텐츠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명구 교수님, 곽정우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